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전문가들 중심으로, 전문가들 중에서도 뭐 상당히 또 그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비관론들이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차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은 지난 1월 11일이었죠. 삼성전자 거래량 9천만 주 거래 상투와 함께 2월까지의 자연스러운 자율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파동론을 본다면 이제 그 상승 충격 3파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무라카미 군요 장세 4단계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새롭게 편집을 해서 지금 시장의 시계가 몇 시를 가르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시계가 몇 시를 가르치는가,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조셉 그랜빌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죠. 화면을 보시면은 우라카미 군유라고 이분 그 저서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1990년대 초반 정도 전후에서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도 투자하는데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또 뭐 상당부 또 신뢰도도 높은 그런 이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장세 4단계가 이제 마치 그 사계절이 순하는 것처럼 이제 돌고 돈다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장세 4단계가 이제 순환된다고 합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이제 금융 장세를 의미한 겁니다. 유동성 장세 다음에는 이제 실적 장세, 실적 장세 다음에는 이제 그 역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 다음에는 이제 그 경기가 침체하는 이제 역실적 장세, 그리고 또 역실적 장세가 도래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해서 유동성 장세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그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장세 4단계가 순환한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동의 출발점, 1파동 유동성 장세 출발점은 이제 코로나죠. 특히 이제 그 지난 그 3월 19일 날 최저점 이후에 3월 19일서부터 작년 1월, 올해 그 1월 11일까지 올랐으니까 약 한 8개월 정도 올랐습니다. 8개월 동안에는 이제 뭐 우라카미 군요에 의하면은 그 유동성 장세가 전개가 됐고요. 또 이제 보시면 유동성 장세 정점이 삼성전자 거래 상투, 9천만 주 거래 상투와 일치가 됐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끝자락에서는 항상 오버슈팅을 하죠. 특히 대중들은 이제 뭐 극도의 어떤 그 흥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정은 일단 그 1월 11일 날 단기 상투에 따른 또 오버슈팅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거 기술적인 자율 조정, 이 정도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시했죠. 현재 조정 2파동 이제 과정인데요. 2파동 조정인데 2월 달까지는 사실 그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보고 빠르면 이제 그 3월 혹은 이제 그 늦어도 한 4월 정도부터는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죠. 3파동 실적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파동과 비율 그리고 시간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고 보는데, 오늘은 이제 그 파동 얘기라는 거죠. 그 1파동 다음에 이제 그 상승 파동이 이제 3파동이고 3파동 다음에는 이제 주종 4파동 이후에 5파동 마지막 피날레 장세가 오는데, 뭐 지금 와서 우리가 그 5파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파동 같은 경우가 1파동이라든가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장세, 말 그대로 이제 펀더멘탈, 실적에 의해서 경기도 회복이 되면서 실적에 의한 장세이기 때문에 3파동이 가장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제 그 한편으로 본다면 1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3파동은 좀 짧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은 현재 조정 2파동 과정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쫓아서 추격 매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주식을 사지 말고 가격을 사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는 한 대략적으로 한 7만 9천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8만 1천 원 정도라면은 뭐 물려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또 싸게 살려면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양봉이 나와버리면 또 못 사는 거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현실적으로 23만원 미만에서 사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한 24만원 정도 미만이라면 좀 물려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대한항공, 현대차 두 종목을 점검을 했는데요. 실적 장세에서 가장 이제 그 실적 장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종목이 무엇인가? 역시 그 실적 장세는 실적이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작년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선방을 했죠. 대부분의 사실 그 국적항공사들이 다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대한항공은 이제 그 천억대 흑자 기준을 유지했고요. 이 보고서들 다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 짧게는 5천억, 많게는 한 7천억까지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1천억에서 5천억, 6천억, 7천억 정도.
그 정도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주가는 사실 그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100% 혹은 그 이상 오른다고 하니까 두 종목이 대한항공, 현대차 두 종목이 현재 그 실적 장세, 앞으로의 그 3파동 실적 장세에 가장 부합이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게 우라카미 군유의 상세 4단계하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하고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만든 이론 중에서 아주 제가 굉장히 만족하는 이론입니다. 물론 이제 그 편집한 거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굉장한 소신을 갖고 있어요. 자, 보시는 화면은 대한항공 연봉입니다. 연봉. 월봉이 아니라 연봉 차트예요. 연봉 차트. 2000년서부터 이제 20년 동안 이제 그런 파동이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급부상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소재 산업재를 다 빨아먹죠. 그러니까 뭐, 해운도, 당시 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대한항공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때 어떤 절정기가 있고요. 지금 그 이후에 2007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발 악재와 함께 6만 천원에서, 물론 이제 권리라 감안해서 현재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6만 천원 최고점 이후에 만 원이 살짝 깨졌어요. 작년이죠,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만 원이 살짝 깨진 그 정도였죠. 죄송합니다. 2만 원이 깨지는 그런 사태가, 죄송합니다. 연봉이니까 만 원도 살짝 깨졌죠. 여하튼 간에 연봉을 보게 되면, 2020년 작년 코로나 최저점이 사실 정확히 3월 19일이거든요. 3월 19일은 대한항공 한 20년 주가에 앞으로 20년 이내 이런 바닥이 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와 함께 절대적 바닥을 확인했고 2020년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보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이제 2000년도부터는 연봉상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양봉이 이제 뭐 한 7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중간에 뭐 도지 형태고 이제 시초가하고 이제 종가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한 5년, 6년 정도 계속 올라갔는데요. 2019년을 제외하고 2020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네요. 2020년서부터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020년서부터 출발해서 2021년 그리고 2022년은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 가서 우리 고민해 보도록 했고 여하튼 간에 작년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강세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대규모 증자를 했습니다. 주식 수량으로 보니까 1억 3,600만 주예요. 거의 한 3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3월 24일 날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1억 3,600만 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상장, 신주 상장에 따른 부담감이 있겠지만 역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거에 따른 독점적 가치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회사들은요, 기업은 여러분들 독점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독점 기업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8가지 정도 구분해 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표준화 독점 기업.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거,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퀄컴 같은 경우 있겠고. 지금 대한항공은 사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대한민국 유일의 어떤 독점 항공사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백신이 계속해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여행이 재개가 되면요, 항공료가 엄청나게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작년 이제 영업이 한 1,000억대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최근 보고서들 쫙 보니까 최소 5천억에서 많게는 7천억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가 된다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 화면은 지금 하나투자증권 2월 5일자 보고서입니다. 비교적 최근 보고서 중에 하나죠. 보고서 제목이 이제 차별화되는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아래 밑줄친 부분만 읽으면은 화물 호조의 수혜를 누리지 못한 대부분의 경쟁사들, 글로벌 경쟁사들은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다운사이징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죠. 올해하고 내년에.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사이징을 제가 보기엔 다운사이징보다는 사실 위기, 리스크 관리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화물 운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하여튼 여객 수요 회복이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선제적으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영업이익만 보면 2019년도 영업이익이 2,570억에서, 그리고 2020년, 작년이요. 작년에 그 1,090억인데, 질이 굉장히 좋죠. 대부분의 국적 항공사들이 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정도만 빼고는 다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하여튼 그 대한항공은 이제 그 1,090억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하나투자증권 보고서 보면 이제 영업이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280억인데 최근 보고서 중에서 예상치가 제일 작습니다. 6천억, 7천억까지도 있거든요. 뭐 5천억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1,000억에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면 주가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많이 오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뭐 앞서도 이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대한항공 하면 이제 유상증자 물량, 신주 발행 물량 때문에 굉장히 쫄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데도 굉장히 주가가 뭐 하여튼 그 독보적으로 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일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어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독점적 가치,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그 실적 회수구간 진입, 이런 것들이 뭐 신주 물량,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 19,000원대에서 저희 주력주에 편입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그 유상증자 얘기 때문에 좀 매도를 좀 했어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제법 많이 났습니다. 만약에 유상증자만 아니었으면 좀 끌고 갈까 생각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잘못 팔은 것 같아요. 하여튼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나 인수 얘기와 함께 대량 거래,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어요. 거의 뭐 매머드급 손바뀜 혹은 좀 매집으로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래량 절대 불가침의 법칙 중에서 물론 제가 만든 내용인데요.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는 향후 구주가의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그 최고가가 대량 거래가 터진 날이죠. 그날 이제 거의 한 23,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23,000원까지 갔었는데, 23,000원까지 갔었는데, 그리고도 그 가격대를 돌파하는데, 1월 달에 돌파하는데, 거래가 별로 안 나와요. 그 매물대 저항대를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했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대량 거래죠. 대량 거래가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이제 그 증자에서 권리락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아까 제가 뭐 19,000원대 추천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권리락 감안하면 지금 현재가로 보면 16,000원대 저희가 추천했어요. 16,000원에 추천해서 이제 22,000원대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좀 빠졌는데 여하튼 간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좀 잘못 매도한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보면은 이제 주가는 굉장히 견조하죠. 시장 자체는 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제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어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매도세들을 잘 제압을 해준다. 주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대한항공을 이제 지금 강조하고 또 여러분께 이제 권유하는 것은 일단 실적 장세, 앞으로 도래할 실적 장세에 대비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드디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eGMP라고 그러죠. 전기차 플랫폼인데, 현대차에서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첫 차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코나는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잘 팔고 있습니다. 자, 올해 예상 이제 판매 대수를 대략 한 7만 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저희 정부에 의하면 뭐 10만 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이제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도 단지를 보니까 차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힘든 분들은 또 너무나도 또 힘든 것 같은데 하여튼 주식이라든가 혹은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나름대로 이제 자꾸 바꾸고 싶은, 특히 이제 차 같은 경우 바꾸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이오닉 5가 제가 보기엔 한 10만 대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어제도 살짝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차를 한 7년, 8년 정도 탔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차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이오닉 5로 좀 바꿔볼까 하는데 우리 또 직원이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현대차죠.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물론 이제 인프라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만 충분히 충족이 된다면, 우리 민족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좀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혁신이,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그 레볼루션이죠. 혁명적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혁명적 변화, 그 변화의 중심에 현대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대차가 예전의 현대차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선 회장께서 굉장히 경영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흥국증권의 이제 그 2월 24일자 보고서입니다. i25 월드 프리미어.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저도 뭐 차에는 저는 차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그 차를 7년, 8년째 타고 있는데 기능도 아직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 전문가들 평을 들으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반적인 요구들을 많이 그 충족시켰다는 그런 좀 그게 있습니다. 저도 뭐 주변 제 지인 중에서 자동차 그 전문가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핵심은 상징성이죠. eGMP라는 어떤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첫 모델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상당히 부합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디자인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좀 뉴스를 보니까 그 예전에 그 포니 있지 않습니까? 포니 1, 2가 있었는데 포니를 좀 약간 그 형상화 시켰다고 그럴까요?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를 볼 때 이제 엉덩이가 좀 이쁜 자동차가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보다 디자인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실용성이 더 중요하죠. 연간 판매 목표가 이제 7만 대라고 그러는데, 제 그 지인에 의하면 10만 대도 뭐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존에 이제 코나죠, 코나. 코나 제가 그 전기차 택시를 한번 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뒷좌석이라 뭐니까 좀 편의성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기사분은 하시는 얘기가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개선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0년도 영업이 2조 7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6조 9천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거의 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 장세, 지금 이제 빠르면 3월, 늦어도 한 4월서부터는 이제 그 3파동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적 장세에 대한항공과 아울러서 잘 부합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삼성전자도 흐름 굉장히 그 양호합니다. 굉장히 좋게 보는데, 수익률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을 썼죠. 삼성전자가 현재가 기준으로 한 50% 오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화살표를 두 개 놨죠. 하여튼 뭐 구독자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요즘에 그 댓글도 보니까 너무 제가 감사드릴 정도로 많이 그 좋은 글들을 많이 좀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좀 그 악성 댓글들 이런 거 달리면 사실 저도 뭐 사람인지라 크게 제가 멘탈이 흔들리는 건 아닌데, 하면은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럼 방송하기가 싫어요. 짜증나요. 오늘은 또 어떤 악플이 달릴까? 최근에는 이제 또 악플이 올라오면 또 회원분들이, 죄송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제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왼쪽의 화살표는 작년 10월 20일이었죠. 충당금 2조 1천억에 달하는 충당금 악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견뎌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적인 어떤 그 흐름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사지 말고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면은 좋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과 결렬됐죠. 제가 애초에 애플과 이제 뭐 같이 그 공동으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고,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하여튼 그 애플과 결렬 악재로 장중에 22만 8,500원까지 빠졌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1월 11일, 12일 날에서 현대차를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줄였다가 애플과 결렬하면서 23만 원 미만에서 저희가 또 비중을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현대차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하여튼 그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 최근에 그 장세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법 회원 가입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구구절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고, 혼자 하게 되면 외로워요. 특히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결국 이제 회원 가입하는 게 공감을 하면 이제 함께 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제가 그 동시효과 전에 다음날 동시효과 전에 제가 인사 말씀을 먼저 드려야지 예의고 인사 말씀 드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물론 이제 저희가 문자로 다 나가는데 처음에 가입하시면 문자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 현 시점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